안녕하세요, 카렛 이광환입니다. Rewind selector. Rewind selector. Rewind selector. Rewind selector. Rewind selector. Rewind selector. 네, 저희는 전쟁기념관에서 충전을 마쳤고요. 원래 우리가 여기서 충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국 전쟁기념관에서 충전을 마쳤습니다. 89%에서 충전이 끝나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 조회와 E208 나란히 한번 달려보고 같은 거리를 주행했을 때 뭐 어느 정도 남는지, 주행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똥줄 타는 느낌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시죠. 저희가 먼저 운전대를 잡은 차는 푸조 E208입니다. E208 딱 앉았을 때 느낌은 제가 푸조를 시승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 아이콕핏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운전대 엄청 조그만하죠. 계기판 되게 위에 있죠. 그리고 지금 시트 포지션도 상당히 낮게 내려가서 차 속에 묻혀있는 느낌까지 조금 전달해줘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던 차들의 대시보드 영상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앉으면 약간 어색해요. 근데 잠깐 어색할 뿐이지 좀 달리다 보면 뭐 금방 적응도 되고요. 적응이 한번 되면 괜찮거든요. 나름 좀 그 스포티한 맛도 전해줘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HUD 성애자거든요. 아이콕핏은 계기판 자체가 상당히 위로 있다 보니까 HUD가 그렇게 아쉽지 않을 만큼의 정보 전달력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의자에 앉아보니까 사이드 볼스터도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엉덩이랑 등이 닿는 부분도 소재를 알칸타라로 썼어요. 그렇다 보니까 몸을 상당히 꽉 붙들어 매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나죠. 이 정도면 거의 좀 달린다는 차들 있잖아요. 네. 도로에서 방귀 좀 끼는 차들, 그런 차들의 느낌까지 전해줄 정도로 상당히 스포티한 운전 자세를 느끼게 해줍니다. 옆구리 아래만이 아니고 약간 위에까지 잡아줘가지고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진짜. 푸조 E208 엔진이 아니고 모터죠. 네. 습관적으로 엔진이라고 할 뻔했네. E208은 지금 모터의 힘이 136마력이고요 26.51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은 1510kg이에요. 네. 이게 만약에 내연기관차였다면 그냥 일상적으로 편하게 다닐 수준의 무게당 마력비죠. 되게 스포티한 운전 재미를 추구하고 막 이 정도의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비율이죠. 평범하죠. 네. 근데 지금 얘는 전기차잖아요.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면 26.51kg이 바로 나와요. 거기다 변속기도 없으니까 보세요. 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같은 무게당 마력비라고 해도 내연기관과 전기차는 나가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특히나 시내 구간에서 뭐 차선 변경하고 추월하고 이럴 때는 정말 꿀이죠, 꿀. 그리고 전기차는 시내 주행에 더 적합한 게 뭐냐면 가다 서다 할 때 서다 딱 그 부분에서 모터를 거꾸로 돌리면 발전기 되거든요. 그러면 회생 제동 장치를 통해서 전기를 알뜰살뜰 긁어보잖아요. 시내 주행에서 주행 가는 거리를 비교적 덜 까먹죠. 고속 주행을 하면 대신에 뚝뚝 떨어져요. 시속 한 130 정도로 달릴 때 네. 그 WLTP 기준으로 원래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뭐 회생제동 장치를 써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연기관은 정속 주행 쭉 달릴 때 효율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는 오히려 이렇게 가다 서다 하고 이럴 때가 더 효율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내연기관차였다면 엔진 얘기 나오면 보통 변속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얘는 변속기가 없어요. 여러분, 변속기가 없다고 해서 엔진이래. 모터 다음에 바로 바퀴가 붙어있는 건 아닙니다.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단수를 나눠주는 변속기가 없다는 거지 기어가 아예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얘는 그 변속기가 없죠. 대신에 PRND D 옆에 B라고 써 있어요. 이게 브레이크의 B거든요. 기본은 D 모드인데 이걸 한번 또 당기시면 B 모드로 넘어가죠. D는 우리가 평소에 타던 내연기관 차들의 그리고 자동 변속기 차들의 D 모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B로 당기시면 엔진 브레이크 들어오는 거 보셨죠? 엔진 브레이크 아니죠. 이 B 모드를 놓으시게 되면 엔진 브레이크가 들어오는 느낌과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회생제동 장치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차의 속도가 줄어드는 건 다 배터리의 최고 독립이 되겠죠. 그래서 시내에 달리실 때는 저는 B모드를 적극적으로 쓰시라고 권장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B모드를 처음에 경험하시면 좀 이질감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저기 빨간불 들어와서 이 정도 가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겠다 하는 이런 그 평소에 느끼는 감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차가 일찍 서버리거든. 네. 요것도요, 조금만 적응하시면 훨씬 더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요령이거든요. 네. 스포티한 운전을 할 때도 좋아요. 다른 자동 변속기 차들도 스포츠 모드에다 놓으면 코너 막 다가올 때 가속 페달 발 떼면 안진 브레이크 우웅 걸리잖아요. 네. 스포티한 주행을 하는데도 B모드가 그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걸어주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장점이 하나 또 있죠. 브레이크의 마모도 줄일 수 있어요. 브레이크로 발목 옮기는 거를 적게 해서 피로도도 훨씬 덜 하더라고요. 다리를 이렇게 옮기는 것보다 발목만 까딱까딱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 우리가 보통 쭉 달리고 있는데 저 앞에 빨간불 들어가지고 그 내가 가고 있던 속도 줄이려면 되게 아깝잖아요. 이렇게 회전제동 장치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감속을 할 때도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기분이 뿌듯하다. 쭉 달리다가 가속 페달을 밟을 때면 차주를 쭉 넘어가잖아요. 네. 요게 다 내가 전기를 버는 행위거든. 더 기분 좋은 건 뭔 줄 알아요? 브레이크 페달 밟지 않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뗀 것만으로 거의 정지선에 똑같이 차를 세웠을 때, 물론 완전 정차는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합니다. 네. 그럼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았는데 브레이크 등은 들어와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감속이 들어가잖아요. 네. 중력 가속도가 0.13G 이상이면 제동등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기능이 작동을 할 때는 뒤에 제동등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그 다음으로 제가 살펴볼 건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절전, 표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제공하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절전으로 놓으면 안 나가. 제가 가속 페달을 꾹 밟아도 어느 정도까지 가속이 쭉 되다가 한 80, 90, 한 시속 100 요 정도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가속 페달은 똑같이 쭉 밟고 있는데 속도는 쭉 가속하다가 이렇게 쭉 안 나가기 시작해요. 가긴 어딜 가 하고 차가 천천히 가, 천천히,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는 느낌? 그리고 가속 페달에 대한 민감도도 확실히 떨어지죠. 이렇게 훅 밟아도 차가 별 반응을 안 해요. 표준은 뭐 말 그대로 표준이고요.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절전과 스포츠, 극과 극이죠. 오, 벌써 달라. 이게 등을 툭툭 치죠, 차가. 네. 제한 속도 이상만 내가 욕심내지 않잖아요. 뭐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운전 재미를 느끼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차가 툭툭 치고 나가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배터리가 뚝뚝 떨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저는 표준 모드에서 B 모드를 쓰는 게 저한테는 가장 맞습니다. 절전은 좀 답답하고 스포츠는 잠깐만 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표준 쓰고. 네. 자, 이번에는 E208의 하체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E208만 따로 시승했을 때 말랑말랑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조회랑 E208을 같이 놓고 번갈아 가면서 타보니까 상대적으로 E208은 단단하다. 스포츠 세단이나 이런 차들처럼 그 정도로 단단한 건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E208은 시내 주행에 최적화된 소형차예요. 네. 충분히 편안한 운전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서 조금의 운전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 수준? 기본적으로는 나긋나긋 하거든요. 조회랑 나란히 타니까 상대적으로 좀 단단한 게 부각되더라고요. E208을 캐릭터로 봤을 때 정말 조율 잘한 것 같아요. 푸조 내에서도 손꼽히는 승차감 같아요. 정말 관역에 딱 정확히 명중한 세팅 같아요. 프랑스 차 나와요. 네. 푸조가 네. E208을 출시하면서 E008도 그렇고 이 두 모델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자랑을 했던 기능이 바로 에이다스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저희 운전대 왼쪽 한 8시쯤 여기 레버가 있죠. 이걸 돌려서 작동을 시키면 차간거리를 하나, 둘, 세 단계 중에서 제일 가깝게 맞추고 스티어링 휠도 켜고 이 상태에서 지금 왼쪽 코너거든요. 중앙 잘 유지하죠. 어우, 할아버지 백발 날리면서 포르쉐 타신다. 멋있다. 저렇게 늙어요 우리. 난 틀린 것 같아 근데. 제가 운전대를 잠깐 이렇게 떼고 있었더니 빨리 잡으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기능이 아직 해제는 안 됐다. 계속 경고를 해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 운전대 잡았는데 계속 잡으라고 뜨네. 됐다. 자, 이런 식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차선 중앙 유지, 이 정도 급에서도 넣어졌다는 건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또 오토 하이빔, 사각지대 경고 이런 거는 요즘 뭐 기본적인 기능이 됐으니까 이 208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그래픽 이쁘다 진짜. 너무 3D IP. 갖고 싶다. Do you remember those long summers? We played water fights, stayed up at night and dreamed of ways through the world. 자, 저희가 휴게소에 들어왔는데 전기차 타면서 주행 가는 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208은 50kWh짜리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회사죠. CATL에서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어요. 주행 가는 거리는 우리나라에서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건 244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 번 충전을 달릴 수 있는 거리가. 근데 244km 앞자리가 2로 시작하니까 에게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일단 푸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 유럽에서 WLTP라는 기준으로 측정을 했을 때는 340km까지 달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44km보다 더 달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208 말고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주행 가는 거리가 다 떨어져요. 근데 보통 그 정도가 한 15에서 20% 정도 떨어지거든요. 이 208은 340에서 244로 줄어들었으니까 무려 28% 이상 떨어진 거거든요. 되게 인색하게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푸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법도 하죠.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를 측정할 때 되게 독특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저온 주행 가는 거리를 측정한대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저온은 영하 7도를 말하거든요. 전기차 배터리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외부 온도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실제로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도 겨울에 온도가 막 떨어지면 이 계기반에 주행 가는 거리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당황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 푸조 E208의 경우에는 상온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아까 244였잖아요. 근데 영하 7도일 때 저온 상황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215km입니다. 약 88%예요. 보통 다른 전기차들이 상온과 저온의 주행 가는 거리가 뭐 60%대인 차들도 있고요. 70%대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얘는 88%니까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상당히 적은 거죠. 이 208이 저온에서도 주행 가는 거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은 건 열관리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셀들이 막 모여서 배터리 팩이 되잖아요. 그럼 그 셀들 사이에 냉각수가 지나다녀요. 이걸 그 히트펌프가 순환을 시켜서 열관리를 막 해야 돼요. 이 208이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자, 저희가 옮겨 앉은 차는 르노 조에입니다. 조에. 아까 이 208은 시트 포지션이 되게 스포티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게 낮고, 이 조에는 어떻게 보면 해치백 안에서 극과 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조에는 지금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거든요. 약간 소형 SUV 앉아있는 느낌. 네. 덕분에 시야는 되게 좋습니다. 운전하기는 오히려 더 편한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뭐 스포티한 운전자세를 추구하던 편안한 운전자세를 추구하던 이 둘 다 원래 품어줄 수 있거든요. 시트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절이 안 돼. 높낮이가. 저 솔직히 이 시트 포지션 높이 조절을 할 수 없는 게 이 조회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여요. 저는 조금만 더 낮췄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해 줄 수 있잖아.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시야는 좋습니다. 모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출력은 똑같습니다. 136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E208 26.51이었는데 얘는 25예요. 근데 공차 중량이 E208은 1510이었고 얘는 1545예요. 35kg 더 무겁습니다. 35kg이면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마 못 느낄걸요? 느낄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모를걸 아마? 일단 뭐 출력은 똑같죠. 몸무게는 1545kg으로 얘가 조금 더 무겁죠. 토크도 거의 비슷해요. 제원표상으로 봤을 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찍는 시간은 제가 8.1초였었고요. 조회는 9.5초입니다. 제원표상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조회를 타면서 답답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뿅 치고 나갑니다. 뿅 뿅. 이런 건 정말 내연기관이 정말 따라할 수 없는 장점이죠. 내연기관 차를 타다 전기차를 타면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저는 어떤 기분이에요? 카세트 플레이어로 음악 듣다가 CD 플레이어나 혹은 MP3 플레이어로 음악 듣는 느낌이에요. 감탄했나요? 카세트 플레이어로 음악 들으면 내가 원하는 곡 찾을 때 쭉 감아야 되고 그런 데서 딜레이가 생기죠. 내연기관 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엔진에 연료를 더 많이 뿜어서 실린더를 밀어내고 또 변속기를 거쳐서 바퀴까지 가는데 아무리 포르쉐 페라리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딜레이는 조금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꾹 밟으면 전기 신호, 모터 웅, 바퀴 뿅. 그리고 또 카세트 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으면 아무 소리가 녹음이 안 된 구간에서도 화이트 노이즈가 생기잖아요. 네. 이어폰 끼면 칙 하고 소리 나잖아요. CD 플레이어나 MP3 플레이어는 소리 신호가 없는 데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죠. 내연기관 대비 소음 면에서도 월등히 뛰어나잖아요. 조용하고. 기우 찰지다. 그래서 지금 얘도 뭐 힘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속도 면에서는 이 208이 한 152 정도 달리더라고요. 조에는 한 146 정도? 더 이상 안 올라가던데요. 의미가 있진 않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만약에 최고 속도가 정말 의미 있는 거였으면 자동차 브랜드에서 전기차를 만들 때 변속기를 달았겠지. 어차피 일상 영역 안에 포함되는 속도여서 전기차라면 더더군다나 아무 의미 없는 차이라고 볼 수 있죠. 208이나 조에나 둘 다 변속기는 없죠.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둘 다 변속기는 없는데 표시 방식이 좀 달라요. 쟤는 PRND, D 옆에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조에는 P가 없고요. RND, D 옆에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파킹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중립에다 놓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시면 바로 주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쉐보레는 회생제동 장치의 이름을 L이라고 해놨지만 이 208도 그렇고 조에도 그렇고 둘 다 브레이크를 뜻하는 B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 작동 태도도 똑같아요. 뒤에서 한번 당기면 B로 넘어가거든요. 방금 제가 B로 당기자마자 차가 이렇게 쑥 속도가 줄죠. 감속되는 양도 비슷해요. 이게 회사에 따라서 회생제동 장치의 개입 정도가 좀 다르거든요. BMW가 만들었던 i3 걔는 회생제동 장치가 엄청 세게 들었었어요. 정말 머리가 앞으로 조금 숙여질 정도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질감이 좀 컸었죠. 근데 208도 그렇고 조에도 그렇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i3보다는 나중에 나온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회생제동 장치가 개입을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처음 접했을 때 그렇게 큰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끔 세팅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뭐냐면 지금 조에는 B 상태에서 제가 시동을 껐다가 다음날 다시 시동을 걸잖아요. 그러면 B로 시동이 걸려요. 208은 B에서 시동을 껐다가 다시 걸면 D로 넘어갑니다. 내가 한번 조작을 다시 해줘야 그때 B로 넘어가는데 얘는 B에서 시동을 끄면 그냥 그대로 B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이 차이죠. 브랜드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운전자가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렇게 다는 거죠. 내가 한번 조작을 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저한테는 더 맞습니다. 또 연관지어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 감각도 회생제동 장치랑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 차들이랑 느낌이 조금 달라요. 208은 브레이크 페달이 감각이 좀 이질감이 심하더라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잖아요? 쑥 꺼져. 깜짝 놀랄 정도로. 제동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페달 담력이 약간 허당이다 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쑥 꺼집니다. 그래서 208을 탈 때는 감각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처음에는 있겠더라고요. 다행히 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원래 타시던 느낌 그대로 브레이크 밟으시면 돼요. 내연기관에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져 있는 경우에 브레이크 페달 떼면 차 슬근슬근 앞으로 가잖아요. 이 208도 그렇고 조에도 그렇고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와 똑같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만 떼도 차가 슬근슬근 움직입니다. 전기차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타고 왔던 아우디 E208이라고 할 뻔했네. 아우디 E-트론 걔는 가속 페달 안 밟으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만 뗐을 때 차가 앞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우디 측에서 밝히기로는 크리핑조차도 배터리의 전기를 쓰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막아둔 거죠. 208이나 조에는 원래 타던 차들처럼 세팅을 한 거고, 또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크리핑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죠. 네. 상당히 재밌어요. 브랜드의 철학도 느껴질 때도 있고 재밌죠. 네. 자, 승차감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208을 먼저 타고 있을 때는 뭐 그래도 좀 편안함을 유지하는 와중에 단단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에는 208보다 좀 더 많이 말랑말랑해요. 아니, 말랑말랑하다기보다 더 편해요. 제가 말랑말랑하다고 했던 걸 왜 취소했냐면, 말랑말랑한 건 어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할 수 있거든요. 차가 좀 휘청될 것 같고. 근데 좀 그렇진 않아요. 조에가 사실 저렴한 소형차잖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2급의 소형차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나름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연출해줍니다. 이게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차가 보통은 롤링이 생기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좌우로 기울어지죠. 무게중심이 여기 바닥에 있으니까 차가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 옆으로 그냥 밀려나가는 느낌?
달릴 때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여주는데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전기차를 타면서 이런 게 떨어졌던 차는 별로 없을 정도예요. 이 전기차가 태생적으로 내연기관차보다 유리한 점 중에 하나죠. 이 조회도 예외가 아니고요. 서스펜션 구조는 쟤나 얘나 똑같습니다. 앞쪽 맨퍼슨 스트럿, 뒤쪽 토션빔. 그러니까 구조가 특이한 건 아니에요. 구조는 일반적인데 전기차의 특성과 하체 세팅의 노하우가 맞물려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절대 싼 소형차 느낌이 아니야. 아까 E208은 주행 모드 버튼이 여기 따로 있었잖아요. 센터 터널 뒤쪽으로 해서. 네. 근데 조회는 주행 모드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노멀이 기본이고 거기에 에코만 버튼이 따로 있어요. 이 에코를 누르시면 가속 페달을 쭉 밟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밟아요. 그러면 쭉 한 초반에 이만큼 밟았을 때는 속도가 쭉 빨라집니다. 하지만 나머지 후반 50% 있죠. 그때는 더 밟아도 속도가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돼요. 가속되는 느낌이 확 줄어듭니다. 아까 208도 그렇긴 했는데 이 조회의 에코 모드가 막 안 달리려고 하는 느낌이 더 세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쭉 밟다가 점점점 가속 안 되다가 마지막에 가면 킥다운 스위치가 있거든요. 거의 끝부분 딸깍하고 더 들어가는 부분. 킥다운을 하면 너 진짜로 빨리 가고 싶은 거구나 라고 확실히 알아채는 거죠. 그때는 안 가고 있던 태도를 확 바꿔서 그때서야 차를 쑥 밀어주거든요. 봐봐요. 지금 가속 페달 쭉 깊게 밟고 있습니다. 다 밟았습니다. 가속 안 되죠. 천천히 가속되죠. 여기서 꾹 밟으면 그때서야 확 올려주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네 갑자기. 네. 그러니까 에코 모드를 켰을 때와 에코 모드를 켜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E208보다 조회가 훨씬 커요. 아까 E208을 타면서 ADAS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회는 ADAS 시스템 면에서 인색하게 들어갔습니다. E208이나 조회나 둘 다 오토 하이빔 사각지대 경고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조향에 간섭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없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208이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 E208이 없는 걸 얘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E208은 주차 보조 없었거든요. 얘는 주차 조향 보조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주차장에 도착하면 그때 한번 해보죠.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행 가는 거리죠. 아까 E208은 CATL이라는 중국 회사에서 만든 50kWh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조회는 LG화학에서 만든 52kWh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차이가 많이 나요. WLTP 유럽 기준으로는 395km를 인증받았고요. 우리나라로 올 때는 또 줄어들겠죠. 그래서 얼마를 받았느냐? 309km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E208의 저온 주행 가는 거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회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인증해 준 게 상온에서 309km인데 영하 7도일 때 주행 가는 거리는 236km를 인증받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88%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조회도 78%에 달하는 저온 주행 가는 거리를 인증받았으니까 꽤 괜찮은 수준입니다. 뭐 업계 평균이 한 70% 초반, 그러니까 꽤 잘 나온 거죠. 이 208도 그렇고 조회도 그렇고 열 관리 기술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증거고요. 자, 저희가 일단은 목적지에 다 왔는데 맞다. 이 208에는 없는데 조회에는 있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주차 보조. 자, 이걸 누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방향지시 등 넣고 천천히 진행을 해볼게요. 됐다. 후진 기어를 넣으십시오. 넣었죠? 자, 지금 운전대 조작 안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잘 피해서 가네요. 와, 혼자 돌아가. 작동 완료되었습니다. 야, 잘한다. 똑바로 되진 것 같은데? 수평으로 잘 됐죠? 네,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이따가 한참 더 달려보고 그때 주행 가는 거리가 각각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푸조 E208하고 르노 조회를 가지고 달려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달린 거리는 약 190km거든요.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는 조회가 90km 더 달릴 수 있다고 써져 있고요. E208은 28km 더 달릴 수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에서 남아있는 거리를 하면 지금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주행 가능 거리보다 조금 덜 달릴 수 있는 셈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뭐 중간중간 격하게 운전을 하기도 했고, 또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한참 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뭐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주행 가능 거리는 비슷하게 찍어낼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 당장 몰고 나가서 조금만 살살 운전하고 다녀도 남아있는 주행 가능 거리는 쑥쑥 올라가거든요. 이게 그 주행 패턴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계속 반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자주 바뀌어요. 아무튼 이런 점은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전쟁기념관에서 충전을 거의 90% 찍고 춘천을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여기는 가평 휴게소거든요. 오늘 달려보니까 이 조회는 전쟁기념관에서 춘천을 한 번 충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08도 잘하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중간쯤에서 저희처럼 한번 충전을 하셔야 아무래도 마음의 짐을 좀 덜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격 차이를 볼까요? 가격 차이는 지금 둘 다 출시를 하면서 2천만 원대에서 구입 가능한 수입 전기차다라는 점을 상당히 내세웠죠. 뭐 둘 다 거짓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저희 시승차처럼 최상위 트림으로 뽑으시게 되면 3천만 원이 넘는 게 현실이죠. 국고 보조금은 E208이 653만 원이고요. 르노 조회가 736만 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이라는 게 한 번 충전해서 달릴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도 감안을 하고요. 올해부터는 전비도 점수를 매겨서 이게 좀 더 전비가 높고 멀리 달릴 수 있는 차일수록 국고 보조금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런 점에서 조회가 더 많은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여기에다가 또 지자체 보조금이 있죠.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별로 다 달라요. 대충 보면 그냥 600만 원 정도로 상정을 했을 때 저희가 실제로 구입하게 되는 가격, E208 GT 라인은요 3,337만 원이고요. 르노 조회 인텐스 트림은 3,059만 원입니다. 두 모델의 가격 차이는 278만 원이죠. 근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모델의 상품성만 놓고 봤을 때 실내외 디자인, 그리고 편의 장비, 마감재 소재, 그리고 에이다스 기능,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 278만 원의 가격 차이, 이 푸조가 더 비싸긴 하지만 충분히 돈값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단 뭐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큰 사람이기도 하고, 저는 E208이 더 마음이 가요, 솔직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조회도 충분히 이쁘고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는 차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회를 선택하시는 게 더 옳은 선택일 듯 합니다. 지금까지 카레 이강환이었습니다. All of the world inside. 1, 2, 3, 4. Yeah,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as it opens. Where your heart is the sun and it shines, says it opens. Yeah,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as it opens. Where your